대박.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서양 근대사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 서양 근대사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룰 세기는요, 정확히 19세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19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수능에 출제될 만한 주제와 그 주제를 담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주제 개관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19세기는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나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폴레옹으로부터. 자, 나폴레옹은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요. 인물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전체를 엮어서 선체로 나올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업적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인한 영향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대항하는 대불동맹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형성된 체제가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바로 빈체제죠. 자, 빈체제는요, 성격도 중요하고요. 성격 자체도 시험에서 자주 묻습니다. 빈체제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는지도 묻습니다. 자, 성격만 써볼게요. 성격은 뭐죠? 바로 빈체제는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유럽을 되돌려놓다. 그래서 보수 반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나폴레옹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원정을 가서 굴복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가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는 이 자유주의 전파 부분 보셔야 되고요. 이 자유주의 전파에서는 크게 나오는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자유주의 이 물결로 인해서 일단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죠. 민족주의랑도 연관이 있지만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 나라들 특히 그리스나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고요. 자, 그리스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당연히 이 빈체자를 흔들어 놓죠. 동요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또 이 자유주의의 물결로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죠? 프랑스에서는 두 차례의 혁명이 있죠. 뭐 있죠?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뭐죠? 영향을 아셔야 돼요. 영향. 또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 이제 포함을 해서 앞에 있는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서 정치 체제의 변화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만 잡고 계셔도 이 문제는 가볍게 풀려요. 정체를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과 맞물리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난 게 바로 영국의 자유주의적 개혁인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선거법 개정이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폴레옹이 자유주의만 전파한 건 아니죠. 다른 나라를 명백히 침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대회 때 다른 반이랑 축구나 피구 시합을 하면 어떤가요? 사이가 안 좋았던 반도 똘똘 뭉쳐서 단합하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나폴레옹의 침입은 내부적으로는 뭐를 자극하죠?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각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발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 단계가 중요해요. 통일을 밟아나가는 관세동맹하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하고 이런 단계가 중요하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통일을 이끌어나간 세 명의 사나이를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요. 여러 나라의 발전에서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미국과 어느 나라의 발전? 러시아의 발전 내용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비슷해요. 자, 여기로 뽑아서 쓸게요. 미국과 러시아의 발전을 먼저 보시면요. 둘 다 사회적으로 해방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이 시기에 노예 해방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 러시아는 바로 농노들이 해방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유형이 어떠냐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 남북전쟁도 진행되어 나가는 전개 과정의 순서가 중요하게 출제되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내에서 크고 작은 개혁의 배경과 그걸 시행해 나간 인물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19세기라도 포인트를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정말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만 모아서 구성을 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인물은요, 정말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고 그걸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볼게요. 자, 그는요, 어떻게요? 혁명의 이상을 배반했대요. 그러니까 혁명의 배반자, 프랑스 혁명을 배신한 사람, 자기 스스로 황제에 오른 사람, 이라는 평가에서 이렇게 붙여지겠죠. 두 번째는요, 아니야, 그는 혁명의 아들이다. 그는 자기의 명예가 전쟁이 아닌 법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하지만 그는 하느님마다 분쟁을 야기했다.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봉쇄령을 내린 일만 봐도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죠, 여러분?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자, 나폴레옹은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업적도 정리해야 되고 영향도 정리해야 됩니다. 업적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뭐 있죠? 대륙봉쇄령. 업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했던 일. 대륙봉쇄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또 뭐 했죠? 법전을 만들었죠. 법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대륙봉쇄령은요,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원정간대를 보면 오스트리아 굴복시키죠. 프로이센 굴복시키죠. 러시아 굴복시킵니다. 거의 사실상 유럽을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 한 나라만 제패를 못했죠.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려고 영국과 거래하지 마 이렇게 하고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대륙봉쇄령이. 그런데 실제로 영국은 여기에 까딱하지 않죠. 영국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항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식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은요, 대륙에서 뭐 이렇게 거래를 안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이런 그런 그 원산지의 재료라던가 이런 걸 받아서 충분히 경제가 굴러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에서 몰래 프랑스 몰래 영국과 거래를 한 거죠. 자, 이런 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하나가 이제 무너지면 다른 나라도 다 따라하게 되니까 러시아 원정을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같이 보실게요. 자, 선지 1번입니다. 항해법을 발표하였다. 항해법 중요한 내용이고요. 작년 수능에서도 선지로 나왔죠. 누구 때문에 나왔죠? 크로멜. 영국 혁명의 크로멜에 대한 얘기고요. 자, 항상 반복해서 말하지만 항해법은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가 됐죠? 네덜란드 견제입니다. 두 번째, 공포정치를 주도하였다. 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네요. 공포정치 주장한 거 프랑스 혁명의 국민공회 때 누구죠?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총재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건 국민공회를 타도하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되돌려서 총재정부가 수립된 프랑스 혁명 내의 일이고요. 4번, 크림 전쟁에 개입하였다. 자, 요런 거 여러분 아주 드문 선지잖아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선지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크림 전쟁에 개입한 거 어느 나라랑 관련이 있을까요? 러시아고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 때의 일입니다. 생소한 선지 정리해 두세요. 정답은 아니지만 5번, 러시아 원정을 감행하였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자,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요. 나폴레옹의 70만 대군이 갔습니다. 근데 모스크바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식량이 정말 하나도 안 남아있고 도시를 텅텅 비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원래 특징이 기동력이에요. 굉장히 대포로 빵 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나간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으려면 여러분 몸이 무거우면 안 되겠죠. 식량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랑 그 모스크바의 정말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을 해요. 돌아오는 길에서도 많이 죽습니다. 배고파서도 죽고 추위 때문에도 죽고. 이걸 틈을 놓치지 않고 러시아 부대가 급습을 해서 자, 70만 대군이 10만 대군이 되고요. 이 이후로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원정 정답 5번이고요. 중요하게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2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관련된 국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논의 결과를 정리한대요. 에스파냐, 나폴리에서 구왕시를 복귀시키고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되돌리기 위한 국제 질서 뭐죠? 보수 반동 정치, 보수 반동적인 성격을 가진 빈 체제입니다. 여러분, 빈 체제는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따라가는 걸까요? 시대의 흐름을 당연히 역행하는 겁니다. 이제 세계는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빈 체제는 그 흐름을 거슬려 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빈 체제는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항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 한번 보실게요. 기억.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결성되었다. 맞죠? 자, 이런 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동맹으로 만든 건데요. 이런 질문한 친구들 있죠?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에 나오는 나라들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지역적인 문제예요. 신성동맹, 사국동맹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빈 체제랑 연결을 시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니은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았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운동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독일의 운동이 있고요. 또 러시아의 운동이 있죠. 자, 독일 운동 뭐 있죠? 브루센 샤프트.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브루센 샤프트는요, 누가 주도했냐면 샤프를 생각을 하시고요. 샤프 쓰는 사람들 누구죠? 여러분 같은 학생, 선생님 같은 교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같은 학생을 생각하셔서요. 학생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 브루센 샤프트고요. 자, 러시아에서는요, 청년 장교들의 반란이 데카브리스테난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이탈리아에서는요.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당이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성공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빈 체제의 저항에서 일어나지만 세 개 다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운동은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입니다. 같이 기억해두세요. 디귿,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폴란드를 분할하였다. 이거 좋은 선지죠,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나왔을 때 우수수 틀린 문제의 선지예요. 예카테린 할 때 나왔었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요. 18세기에 폴란드를 분할을 했습니다. 18세기 말경에. 그래서 이 폴란드가 3개국에서 분할이 되면서 폴란드가 멸망합니다. 그 내용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리을,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죠. 패전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했던 것은 바로 베르사유 체제죠. 언제죠? 1차 세계대전 무렵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베르사유 체제에서 독일에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강력한 응징을 가했던 게 바로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빈 체제가 아니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료보다는 선지가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디귿처럼 못 봤었던 생소한 선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 풀어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단원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전이에요. 그럼 옆에 세기를 쓰고 시작을 할게요. 몇 세기인가요? 19세기입니다. 학습 주제를 알면 되는 거네요, 여러분. 학습 주제가 뭘까요? 활동을 보면 알겠죠? 에스파냐 식민지의 인구와 인종 변화를 분석한다. 자, 신대륙에서 이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신대륙이죠. 반대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와 인도, 아시아 쪽입니다. 여기가 신대륙이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 일단 잡고 가시고요. 대서양을 통한 인간 물자 이념의 교류를 개관한다.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 미국의 멀로 선언의 영향을 검토한다. 멀로 선언 뭐죠?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일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 유럽은 너희 것만 해라. 신경 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멀로 선언은 유럽과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의 불간섭 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언제 얘기했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지금 신대륙 중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로 굳혀지네요. 그쵸? 그 다음 빈체제가 동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정확하게 이 주제는 뭘까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선지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 3번이 정답이고요. 라틴 아메리카가 요즘에 선지로 종종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친구들 많으실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독립운동가나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둬야 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09년 개정교육과정 때 이 부분이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립 문제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독립 문제로 아주 자세하게 독립운동가를 묻는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오답 정리해 볼게요. 아프리카 분할은 뭐랑 관련된 내용이죠? 제국주의랑 관련된 내용이죠. 식민지.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은요. 노예제를 둘러싼 의견의 대립이죠. 아니고요.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의 몰락은 뭐랑 관련 있죠? 아메리카 대륙의 아메리카 문명의 몰락은 신학로 개척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 미국 에스파냐 전쟁과 열강 세력의 변화. 미국과 에스파냐는 멕시코를 둘러싸고 전쟁했죠.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빈출 유형입니다. 예비 시행 때 나온 문제고요. 좀 실험적인 문제였습니다. 보실게요. 밑줄친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릅니다. 사진 보고는 당연히 아실 수 없고요. 한번 볼게요. 미선아 잘 있었니? 라틴 아메리카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생소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옆에 인물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야. 지역과 인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자, 어디의 독립운동이죠?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기 나온 볼리바르예요. 볼리바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알아두셔야 돼요. 볼리바르는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처럼 하나의 연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선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1번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독립시켰다. 산마르틴은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남부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산마르틴 이런 사람까지 외워야 돼? 일단은 외우지 마세요. 문제를 쭉 다 풀어보시면 어느 수준까지인지 감이 오세요. 자, 맞는 설명이고요. 크리오요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실의 내분을 계기로 독립하였다. 맞죠? 유일하게 신대륙에서 포르투갈의 식민지 브라질밖에 없었죠. 맞고요. 호세 리살은 에스파냐에 맞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문장만 보면 맞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이건 쉽죠, 여러분. 자, 호세 리살은요, 어디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필리핀. 자, 필리핀의 독립운동가고요. 대표적인 사람 정도는 알아야 되죠. 한 명이 바로 여기 나온 호세 리살이고요. 다른 사람이 아기날도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오시나요? 선지에서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각 나라에요, 아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알고 있겠죠. 그 정도를 알면 구분해서 풀 수 있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볼리바르가 동남아시아의 독립운동에 나오면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 한번 정리해보면요. 호세 리살은 어떤 사람이죠? 필리핀 연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어디에 대항하죠? 에스파냐에 대항합니다. 호세 리살이 요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거였어요. 에스파냐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기날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파냐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드냐면 미국의 편을 듭니다.
그 실제로 미국이 승리를 하죠. 왜 미국의 편을 들었냐면 미국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독립시켜주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연맹공화국도 만들어요. 필리핀 공화국도 만드는데 나중에 미국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배신하죠. 그러고서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기날도와 호세리살, 필리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아이티는 프랑스군에 맞서 싸워 독립국가를 수립하였다. 맞죠. 아이티 보고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랑 연관을 시키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요. 자, 관련된 답안지 4번입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5번. 중요한 주제고요. 올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가상편지에서 밑줄 친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중요한 문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혁명은요, 내 아틀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어. 뭐 힌트가 좀 없는 부분이니까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키워드 뭐 있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마침내 누가 퇴위했다고요? 샤를 10세가 퇴위했다고요. 그래서 북과 팔레트를 집어들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죠? 샤를 10세가 타도된 거 바로 7월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 부분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프랑스 혁명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치 체제만 한번 따로 정리해 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자, 정치체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너무 복잡하니까 먼저 써볼게요. 1공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1제가 됩니다. 길게 쓸게요. 1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7왕이 옵니다. 7왕 다음에 다시 2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2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3공이 옵니다. 자, 공과 제가 의미하는 거, 왕이 의미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공은요, 공화국입니다. 제는 제정이에요. 황제의 국가. 왕은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럼 숫자는 뭘까요? 10은 첫 번째 있었던 공화정. 2제는 두 번째 있었던 제정.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1공화국은요. 주도한 계층을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주도한 계층이 국민공회입니다. 국민공회에서 제1공화국을 이끌어간 사람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공포정치를 했던 누구죠? 로베스피에르. 자, 로베스피에르가 있고요. 1제, 황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있죠. 자, 나폴레옹이 있고요.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통령이라는 직함으로 즉위를 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됐죠.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이고 여기가 나폴레옹의 시대죠. 이 다음부터 이제 7월 혁명이에요. 그러다가 7왕은 7월 혁명으로 입헌군주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이 왕으로 선발되죠. 루이 필리프 선출되죠. 이 공은요. 여기 7월 혁명이 나왔죠? 2월 혁명으로 구성된 공화정입니다. 자, 이 공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 제는요, 이 루이 나폴레옹이 자기의 삼촌처럼 투표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되죠. 그러다가 3공은 바로 노동자와 병사 모임인 파리코민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 번째 공화국입니다. 자, 요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럼 각각이 그 전에 어떤 것이 타도되어서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타도시킨 거를 볼게요. 맨 처음에 1공은요.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전에 타도된 것은 바로 입법의회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건 입법의회예요. 입법의회에서 원래 지롱드당이라고 하는 온건파가 잡고 있는데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혁명이 급진전되면서 이제 급진적으로 변하면서 자코뱅파로 권력이 넘어오게 되죠. 그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일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타도한 것은 바로 총재 정부입니다. 자, 루이 필리프가 타도한 것은 이 사람의 전제 정치죠. 바로 샤를 10세. 그럼 2월 혁명은 왜 열렸나요? 평민들의 왕이 즉위했는데 바로 이 7월 왕정이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 공이고요. 이 제는 바로 이 사람이 루이 나폴레옹이 즉위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제에서 다시 30으로 넘어갈게요. 이제에서 30은요. 전쟁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가 예전에 프랑스에는 견주지 못했던 나라였다. 약하다고 생각한 프로이센이랑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죠? 프로이센이 이기고 프랑스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파리 코민에 의해서 뒤집어 엎고 만들어진 게 3공화국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지금 이게 프랑스 혁명부터 2월 혁명 이후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왕정의 변화, 그리고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른 주도 계층, 그리고 그 정치의 특징, 그리고 타도한 계층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선지 들어가 볼게요. 7월 왕정에 대한 설명의 결과 볼게요. 메테르니가 국외로 추방되었다. 자, 이거 뭔가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프랑스의 2월 혁명에 영향을 받았어요. 2월 혁명이면 뭔가 여러분? 20이죠. 20. 아니고요. 지금 7왕에 대해서 하고 있죠. 2번, 루이 필리프가 국왕으로 즉위하였죠. 7왕 입헌 군주제에서 루이 필리프가 선출이 되었고요. 옳은 거 정답 2번이고요. 3번 보실게요.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결성된 거 빈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4번,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파리 코민을 수입하였다. 이거 30에 대한 설명이죠. 세 번째 공화정 아니고요. 5번, 루이 나폴레옹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 이것도 20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일제 7왕, 20이제 30까지 쭉 정리하실 수 있으면 이 부분 문제 굉장히 쉽게 풀려요, 여러분. 같이 정리하세요. 자, 6번 보실게요. 그림이 보여주는 사건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자, 똑같은 문제네요. 샤를 10세 물러나라. 샤를 10세. 타도할 계층이 샤를 10세죠. 그리고 누구를요?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루이 필리프가 중심 인물이네요. 그리고 선거권의 제한이 웬 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샤를 10세 물러나라. 뭐죠? 7월 왕정이고요. 7월 왕정이고요. 입헌 군주제. 자, 여기는 바로 7월 혁명을 뜻합니다. 7월 혁명의 결과를 묻고 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1번, 노동자들이 파리 코민을 선언하였다. 이거 뭔가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걸대로 표현을 하면 30이죠. 30.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아니고요. 지금 7왕하고 있죠. 2번,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이거는요. 1공화정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니죠. 국민의회 때예요.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바로 10에 대한 설명입니다. 10. 4번,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국민투표로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한 거 언제라고요? 20 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가장 잘 출제되는 가장 잘 출제되는 7월 왕정과 이제 2월 혁명의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7월 혁명과 2월 혁명. 요즘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요거죠. 이 두 개가 각기 미친 영향이 다릅니다. 그 영향을요, 예전에는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영향, 세 번째 영향까지 시험에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7월 혁명의 결과로 이제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은 게 영국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1차예요. 1차 선거법 개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국 입장에선 이런 거죠.
프랑스 혁명의 그런 열풍이 영국에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온건하게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1차 선거법이 개정되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중산층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선거권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예전에는 요 1단계에서 문제를 거의 다 물어보고 2단계, 3단계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3단계까지 나옵니다. 또 어디에 영향을 주죠? 독일에 영향을 주죠. 독일을 자극해서요. 독일도 이제 우리도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럼 먼저 경제적으로 먼저 통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독일에서 관세 동맹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 영향이 가장 적게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 모의고사에선 이걸 물었어요. 뭐가 나왔죠? 벨기에가 독립합니다. 자유주의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2월 혁명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한번 보시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런 변화,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물결을 억압하고 있던 빈 체제가 어떻게 돼요? 붕괴돼요. 붕괴.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한 건 빈 체제를 흔들어 놨어요. 동요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붕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추방되죠? 메테르니,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메테르니가 국외로 추방이 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즘 여기까지 물어요. 같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독일에서요. 관세 동맹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통일을 할지 한번 논의해 볼까? 라고 해서 나온 거죠. 뭐죠?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는 소독일주의, 대독일주의 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7번 보실게요. 자, 중요한 주제예요. 이번에 출제된 주제입니다. 다음 헌장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인민헌장이네요,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에서 제기된 것들이죠. 자, 21세 이상 이런 것이죠. 모든 남자의 선거권 인정. 잘 사는 계층, 돈이 있는 계층만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도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인민헌장의 핵심입니다. 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밀투표, 재산 자격 조항을 폐지하라, 하원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들 1년으로 해서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라.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죠. 차티스트 운동의 배경 함께 골라봅시다. 자, 기억. 1848년 2월 혁명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2월 혁명이랑 차티스트 운동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요. 차티스트 운동에서 주장한 것들이 2월 혁명에서 실현이 돼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도 이게 배경이 되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니은 1차 선거법 개정 되죠. 1차 선거법 개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제 중산층만, 상공인 계층만 투표권을 받으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과학적 사회주의의 등장. 자, 간접적으로 연계성은 있을지 몰라도요.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마르크스나 엥겔스.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권익 실현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계는 되지만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배경은 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등장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난다? 아니죠. 선거법과 관련된 절차 속에서 나타납니다. 리을,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성장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료보다는 선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특히나 기억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1848년 2월 혁명은 차티스트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7월 혁명은 1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 때문에 혼동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읽고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 보실게요. 자, 유사 유형입니다. 자, 가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가 뭔지부터 얘기해드리고 시작할게요. 가가 뭔지는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찾으셨나요?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 빈 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빈 회의로 인해서 형성된 체제, 질서, 바로 빈 체제고요. 자,
자, 옆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차터라고 써있죠. 차티스트 운동은요, 그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트를 든 사람들이잖아요. 차티스트 운동을 뜻합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은요,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내용을 봤으니까 요것만 한번 볼게요. 빈체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실로 거대한 악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악덕에 물든 것은요, 중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우두머리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자, 빈체제 입장에서 악덕에 물든 사람들, 이 중간계층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뭘까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믿고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대표적으로 중산시민층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중간계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가는 빈체제, 나는 차티스트 운동, 선지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가의 주장은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빈체제, 신성동맹, 사국동맹 구체화된 거 맞죠? 빈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이 된 겁니다. 2번, 가의 주장, 빈체제의 주장은요, 러시아에서 계몽전제군주제를 설립시켰다. 계몽전제군주제를 성립시켰다. 이거 익숙하지 않은 선지죠. 생소한 선지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계몽전제군주제는요, 여러분, 이 시기가 아니라 훨씬 이전의 절대왕정의 시기죠. 비록 서유럽보다 1세기 늦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빈체제 19세기보다 훨씬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혼동하시기 쉽냐면 보수 반동체제니까 옛날로 돌아가니까 군주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고요. 계몽전제군주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 있죠? 요제프 2세도 있고 예카테리나 2세도 있죠. 그 내용들 같이 떠올리시면서 절대왕정이니까 아니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3번, 나의 주장은요,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으로 구체화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보통 선거권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선거권 확대 내용이 2월 혁명으로 구체화되었고요. 4번, 차티스트 운동의 주장은요, 산업혁명으로 대두된 노동자의 힘을 반영한 것이었다. 맞죠? 노동자들의 의식의 신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번, 가와 나의 주장은요, 자유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반대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맞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빈체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 보시면 빈체제 자체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나요, 반대하나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일어나는 독일의 어떤 운동, 브루센샤프트 운동,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테난,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 당의 활동이 다 실패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지만 이런 빈체제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민족주의 억압 이런 것들은 시대적 흐름에는 분명히 맞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빈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나는 보면요, 자유주의를 빈체제가 반대한다면 차티스트 운동은 권리의 확대, 자유의 확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9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자,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출제가 될 것 같더니 정말 출제가 됐어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은요,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보세요. 자, 장화 모양의 반도, 이탈리아 반도고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자, 이 인물이 거쳐간 곳을 보면 되죠. 이탈리아의 남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거쳐간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죠. 가리발디입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인 시칠리아, 나폴리 이런 데 통일하고 나서 정말 자기 욕심 없이 이탈리아의 통일, 대의를 위해서 사르디니아 왕국에 이걸 헌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관련된 내용 골라볼게요. 1번, 파시스트로서 로마 진군을 주도하였다. 자, 이 사람 누군가 여러분? 무솔리니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죠. 무솔리니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아니고요. 2번, 사르디니아 왕국의 수상이래요, 여러분. 수상으로서 이탈리아 통일전쟁 일으킨 사람 카보우르입니다. 카보우르는 북부랑 중부를 통합하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에 호응하면서 가리발디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진행이 된 거죠. 아니고요. 3번, 황제로서 사르디니아 왕국의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지원한 사람. 자, 누굴까요? 바로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아니고요. 4번 인문주의자로서 군주론을 통해 이탈리아 통일을 주창하였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시기의 사람 아니고요. 르네상스 시기의 누구죠? 마키아벨리죠. 5번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으로 점령지를 사르데니아 국왕에게 헌납한 사람, 바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를 대비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독일에서의 통일 과정과 이탈리아에서의 통일 과정은요, 실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면서 통일이 됐죠? 공통적으로 전쟁한 나라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했어요. 두 번째, 두 나라 모두요, 통일 이후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통일 이후에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제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뭐로 됐습니까? 제정이 됐죠. 제정이 수립됩니다. 황제 국가가 돼요. 또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방식이 있죠.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를 택했나요? 군사와 산업의 발전을 통한 군국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합니다. 이탈리아도 이렇게 병합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철혈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자, 차이점은요. 가장 강력한 차이점은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먼저 통일을 하고 뭐를 했어요? 나중에 정치 체제, 정치적인 통일을 합니다. 그쵸? 관세 동맹을 통해서. 근데 이탈리아는 어떻게 해요? 먼저 정치적으로 통일을 한 이후에, 이게 된 이후에 경제면에서의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선언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봅시다. 나는 반란주로 지정된 주 혹은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들이 이제부터 자유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자, 뭔가요, 여러분? 미국의 발전이 일단 핵심 주제고요. 미국의 발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남북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발전, 남북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요거예요. 순서. 이게 진행되어 나가는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 남북전쟁에서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산업이 발전했고 어떤 부분이 그런 농업이 발전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노예해방선언이 이루어진 시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노예해방선언은요. 전쟁 이전에 선포된 게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 선포가 되죠. 그 부분을 핵심으로 잡고 들어가 보실게요. 1번, 7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7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자, 1번 일단 여러분 묶으시고요. 이거랑 뭐를 묶을까요? 3번 보세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묶으세요. 마지막으로 5번을 묶으세요.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지원병을 보냈다. 요 세 개, 1번, 3번, 5번, 이 홀수에 해당하는 선지들은요, 뭐랑 관련이 있죠? 지금 보고 있는 남북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그 배경이 됐던 사건이 바로 7년 전쟁이죠. 7년 전쟁이 영국에 가담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재정을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식민지 미국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유방임주의를 했는데 돈이 필요해지니까 미국에 여기저기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인지세, 종이에서 뭘 찍어 나갈 때마다 인지를 찍고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보이콧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니까 영국에서 많은 세금은 다 제거를 하고 차세만 남겨놨죠. 이 차세에 분노하면서 일어난 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고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을 해줍니다. 1번, 3번, 5번 모두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2번.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정답이 바로 2번이죠. 자, 다음 선언에 끼친 영향이었고요. 이런 노예 해방 선언에 자극을 받은 이제 흑인 노예 출신들이 군대로 가서 군인으로 북부를 위해서 싸운 거죠.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이 큰 원동력이 됐고요. 또 하나의 원동력은 국제적인 여론이 북부에 훨씬 더 우호적이었습니다. 노예제 해방이라는 전반적인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남부가 좀 더 외면을 받았던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언제 때 얘기라고요? 이거는 바로 30년 전쟁에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0년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여기에 결과도 중요해요. 첫 번째, 예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제후나 도시의 지배자가 이런 경제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줬다면, 자, 베스트팔렌에서는 개인도 종교적 자유를 얻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루터파만 인정을 받았다가 누구도 인정을 받을까요? 바로 칼뱅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 중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바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 문제 이제 선지 굉장히 중요했고요. 내용의 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모두 풀어보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현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